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인양행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인양행 사카린으로 관심을 막 갖게 된 기업인데요. 사카린보다는 지금 현재 관계 기업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원재료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이 빠르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관계 기업인 다이토키스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경인양행하면 사카린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카린 이외에도 이제 염료, 사실 염료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사카린에서는 약 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경인양행의 사카린 매출은 지난 4사업년도 꾸준하게 약 740억 원에서 890억 원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0억 원까지 지난 사업년도에는 약 900억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이클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특이하게 이제 꾸준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 수출이라든지 사카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의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매출의 이제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동률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기업의 이제 화학 부분이죠. 화학 부분 하면 사카린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가동률이 이제 97% 수준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염료 사업도 사실 98%로 비슷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지금 생산 가동률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신규 캐파 증설을 하기 전 문제죠. 지금 이런 가동률은 사실 2019년, 2020년, 21년, 지금까지 지난 3, 4, 5년도 동일하게 지금 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기업의 이제 어느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이제 한계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최상단 수준의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수요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쉽게 캐파를 늘릴 수 없는 사업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격 상승은 사실 일어났죠. 2215, 2107원에서 2215원으로 이렇게 그 가격 상승이 일어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물론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생산량 확대에 따른 모멘텀과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높은 밸류를 주기에는 이 캐파가 늘어남으로써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이제 주요 이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카린, 염료를 중심으로 매출액과 매출 원료,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손익계산서는 제가 임의로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안배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보시고요. 기업이 이제 제품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좀 공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제품별 매출액과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일반 매출 원가는 매출액 비중에 따라 안배를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한번 보시게 되면 사카린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약 11%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염료는 7%로 보이고요. 기업의 이제 전체 영업이익은 약 7%입니다. 이제 결국 보게 되면 사카린의 이제 사업성이 이익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 매출액과 원재료의 비율만 놓고 보면 염료의 경우 지금 염료는 사실 이 현재 기업의 이제 66%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요. 염료 보시면 매출액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1년 51%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지난 사업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21년 51%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사카린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원재료 매입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염료보단 낮습니다. 따라서 염료보다는 이익률이 아까 위에서 살펴봤지만 좋게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이고요. 지금 염료와 사카린 모두 지난 사업년도 대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매출 원가에 투입되는 이제 노무비라든지 기타 제조 원가를 지금 매출액 비중만큼 안배해서 위에 지금 손익계산서를 제가 추정했는데 결국 보시는 것처럼 염료 사업보다는 사카린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기업의 캐파 증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2020년 2월 익산에 신규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염료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제 사카린 증설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고, 지금 염료 사업 부분에 대한, 물론 염료가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의 66%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캐파 증설이 뭐 부정적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사카린 관련해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신규 캐파 증설 없이, 신규 투자 없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점프업 되는 실적은 기대하기 어렵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사카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수요 증대에 대한 뭐 기대감이 많긴 하지만 현재 기업은 신규 캐파 증설 없이는 점프업 되는 실적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경인양행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포토레지스트의 감광제입니다. 지금 경인양행은 관계기업 투자를 통해서 관계기업인 다이토키스코의 감광제라든지 감광제의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한 이 다이토키스키의 감광제 증산이 캐파 증설을 하고 있죠. 올해 2022년 준공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당장 수익 개선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대체되기는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인양행의 지금 다이토키스키는 직접적인 소재 대체가 아니고 이 다이토키스키가 생산하는 것은 이 소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 생산을 공략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포토레지스트의 원료의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결국엔 빠르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인양행은 다이코키스코죠. 이 기업의 관계기업에 약 처음에 13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장부가액이 85억 원이죠. 그동안 다이토키스키의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1년 연결 기준 지금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관계기업의 이제 지분법 순손실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 3, 4, 5년도 적자 지분법 손실이 더 월등히 컸는데 지금 올해 21년이죠. 21년 보시게 되면 지분법 이익이 손실보다 크게 잡히면서 순손익이 흑자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이토키스키의 포토레지스트 그 원재료 생산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결국 다이코키스키의 실적은 매출액은 178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YY 65%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당기 순손실도 마이너스 60억 원에서 마이너스 4.5억 원으로 적자폭이 또 감소를 했어요. 물론 아직 적자를 유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터키 관련해서 관계기업 실적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번 관계기업 지분법 흑자 전환의 원인은 다이토키스코의 실적 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터키의 염료 관련 사업의 실적이 점프업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토키스코의 21년 손익계산서를 갖고 왔는데요. 실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매출액은 260억 원 기록했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66억 원입니다. 물론 지금 매출 총 이익부터가 51억 원, 50억 원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이토키스코의 21년 재고자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178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82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지금 2020년도 재고자산이 27억 원 증가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억 원 가량 감소했죠. 이 보시는 표처럼 재고자산이 줄면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이 줄어들어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제조 원가가 늘어나게 되고 제조 원가가 늘어나니까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죠.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유는 2020년 기업은 재고자산이 2020년입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손실,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사업연도죠. 보시면 다이토키스코의 제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지금 충당금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지난 사업연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 충당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도 확인해 봤는데 21년에는 오히려 평가 환입이 되면서 좀 마이너스로 잡힌 부분이 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20년도에는 평가 손실이 12억 원이나 잡히면서 매출 원가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이제 재고자산 손실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다이토키스코는 재고 관리 효율화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총 마진율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한 영업 적자가 66억 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상 적자 상태죠.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크게 개선된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파란색이죠. 기타 수익이 64억 원 잡혔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 보험금 지급 60억 원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인천 공장에 화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로 인해 보험금을 영업의 수익으로 60억 원 받은 그런 부분이 일회성 수익으로 잡혀 지금 기업은 이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 보험금 수익금을 제외한다면 다이토키스코는 사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재 이후에 공장 화재 이후 재고자산의 손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재무 상태로 보여지고요. 매출액은 증가한 것은 확인되었지만 전반적인 원재료 상승 등으로 이익률이 그렇게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다이토키스키 영업현금 흐름은 27억 원 현금 창출로 잡혔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 60억 원 수령에 따라 잡힌 일시적인 수익입니다. 만약 보험금 수익금이 없었다면 지난 연도와 비슷한 영업현금 흐름 적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다이토키스코의 이제 신규 시설 캐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기업은 실질적인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18, 19년 건설 중인 자산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산이 아마 익산 공장 염료 사업 부분이었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가 20억 원 수준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18, 19년도에 투자했던 익산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2020년도부터 이렇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지금 2020년, 2021년도에 보시면 이 캐펙스 투자분은 지금 위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22년 준공 예정이던 다이토키스코의 감강제 증산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게 끝나는 2022년에는 곧 감가상각비가 증가가 돼서 지금 감가상각비도 30억이나 35억 원 수준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즉 캐파 증서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감가상각비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순이익에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계기업 지분 손실이 흑자로 전환된 것만 보고 다이토키스코의 실적이 좋아졌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실질적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원료 생산 기대감은 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이는 재무 상태였고요. 지금 연결 기준 관계기업 손익이 흑자로 전환된 부분은 터키 관련된 염료 수익의 수익 증가 때문이고
실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이토키스코의 순이익 개선은 이마저는 보험금 수령이었죠. 인천공장 화재에 따른 보험금 수령의 일시적인 수익이 잡혀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영업이익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이토키스코의 매출액이 뭐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거고요. 22년 1분기 보고서가 이제 좀 나올 텐데 이 관계기업 지분법 순손익 중 다이토키스코의 실질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이토키스코는 감사 보고서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로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경인양행에 이제 공시되는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주담과 통화를 하면서 다이토키스코의 1분기 영업이익이 어떤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경인양행 관련해서 사카린 캐파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 다이토키스코의 재무제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 생산 관련된 실적 개선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경인양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